공수처의 영장 쇼핑에 대해서도 변호사님께 좀 자세히 여쭤보고 싶어요. 그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공수처의 관할 법원이 공수처법상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하면서 이게 논란이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원의 시작이. 예, 맞습니다. 공수처의 관할이 중앙법원인 것은 뭐 법 규정상 너무나 명백하고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다른 법원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런 사정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다고 보이고요. 공수처에서는 신속성, 공정성을 들고 있는데 뭐 서부법원이 중앙법원보다 더 신속하고 공정하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뭐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어불성설이다. 예.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은 관할 법원을 바꿀 수 있다 이러면서 장소 같은 거 이유로 들긴 했는데, 그 장소라는 게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에서 서부지법이 가깝다 뭐 이런 예시를 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도 놓고 보면요, 중앙지법이나 서부지법이나 거리가 또 똑같아요. 그 특별한 사유가 딱히 있어 보이지도 않고. 예, 뭐 저는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영장의 발부도 뭐 특정한 법원이 더 신속하다고 볼 수도 있는 사정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범죄지가 여의도 또는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고 주소지가 이태원이어서 서울지법에 관할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수처법에 보면은 관할 법원은 또 중앙지방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오동훈 처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 공수처법 31조는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에 관한 규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소권이 없고 그냥 단순히 수사권만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형소법의 원칙에 따라서 관할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소법의 관할에 따라서 정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 반드시 중앙지법에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기소하는 사건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건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어요. 공수처법에 따르면 문면상은 기소하는 사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뭐 그 문면대로 해석을 하면 수사권만 갖는 사건은 다르게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수사권만 갖는 사건에 대해서 형소법에 의한다 이런 규정은 없긴 해요. 네. 그런데 뭐 다른 얘기지만 공수처법에 의하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또 너무나 확실하고요. 그렇죠. 결국은 오 처장은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만 뽑아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뽑아서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같은 논리면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분도 이제 관저가 용산구입니다. 그러니까 서부지법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고, 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방첩사 관할이 이제 거기가 이제 과천 쪽이니까 아마 안양지청 정도 될 겁니다. 안양지청 해야 되는데 이것도 중앙지법에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 서부지법이나 안양지청에 하지 않고 왜 중앙지법에 청구를 했냐, 이런 또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김 전 장관은 당연히 서부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안양에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억지를 쓰다 보니 논리가 맞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궁극적으로 좀 이해가 참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공수처가 장소를 근거로 서부지법을 주장을 할 거면은 처음에는 왜 중앙지법에 그러면은 압수수색 통신영장을 청구를 한 거냐, 왜 이런 거는 중앙지법에 청구를 했다가 기각당한 거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 또 어떤 거는 왜 서부에 하고 어떤 거는 중앙지법에 했냐, 뭐 이런 게 쟁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적법하게 발부됐다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그 질문의 초점과는 좀 다르게 답변을 하고 있다, 다르게 강조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말씀대로 장소를 근거로 했다면 처음부터 서부에 압수수색 통신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는데 결국은 오 처장의 논리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체포영장을 중앙에 청구했다면 판사가 고민했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전혀 고민 안 하고 그냥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아하.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가 중앙법원에 압수수색 통신영장을 청구했다, 기각이 되니까 조금이라도 더 발부가 쉬워 보이는 서부법원에 청구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판사가 고민했을 것이라는 그런 주장은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을 때 대통령이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인 건 맞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다,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처음 청구했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이런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체포영장을 처음 청구한 거, 그거는 뭐 사실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부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저희가 다른 방송에서 언급을 좀 드렸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너 햄버거 먹었어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감자튀김 먹지 않았어. 양념 감자 먹지 않았어. 맥도날드는 갔지만 먹지 않았어.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그런 식의 답변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감자를 먹지 않았어. 그러니까 약간 뭐 A를 물어봤는데 자꾸 네. 나는 B는 안 했어만 얘기하고 안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통신영장 기각 사실이 또 있음에도 주진우 의원실을 질의해 공수처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중앙지법에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 답변서를 보낸 게 좀 논란이 됐어요. 네. 사진 보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거 우리 공수처는 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나중에 또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거짓말로 드러나니까 이번에 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지금 이제 뭐 현재로서는 뭐 답변 드리기 어려우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을 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거짓임이 드러나니까 파견 나온 직원이 작성을 해가지고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공수처의 원래 오리지널 직원들의 잘못은 아니고 파견 나온 직원이 작성을 해서 이건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표현의 부정확함과 사실을 숨긴 것을 구분해 주시길 바란다. 그러니까 내가 표현을 부정확하게 한 거지 사실을 숨긴 게 아니다. 이걸 두 개를 구분을 해라. 이렇게 아주 어저께 국회에 출석해갖고 공수처장이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 저는 무슨 의미인지 잘 판단이 좀 안 서요. 표현의 부정확함과 사실을 숨긴 것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그리고 파견 나온 직원이 작성해서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제가 이 부분은 표현이 부정확한 게 아니라 사실을 숨긴 거가 맞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자신이 챙기지 않고 파견 나온 직원의 실수로 돌리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사기획관이라는 분이 실제로 있었는지 뭐 그런 얘기도 어제 좀 나온 것 같거든요. 당시에 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없었다면 누군가 저 문서를 만든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사람은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에 죄책을 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파견 직원이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본인들도 약간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파견 직원이라는 사람을 뭐 만들어내갖고 이렇게 한 거 아닌지 그런 생각까지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수사기획관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석인데 문서를 만들 때는 이게 그렇습니다. 그 아주 작은 문서를 만들 때에도 기한한 사람, 그 다음에 중간 결제자, 최종 결제자까지 이제 다 도장을 맞고 나가는 것인데 이게 ABC 같은 이제 구조인데 이거를 수사기획관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수사기획관이 없는데 이거를 도장을 찍어서 나갔다. 이것도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 같거든요. 예. 네. 공수처에서 그 공수처장이 저 문서를 결제했는지까지는 제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결제를 했다면 본인도 그 죄책을 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런데 공석인데 나갔다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이죠. 누군가는 당연히 결제를 했을 거고 그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게 부당하다는 이런 여권 비판에 대해서요. 전혀 문제가 없다.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 비난하는 건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했는데요. 법관 출신으로서 이런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뭐 영장 청구권이 있냐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 관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장이 무효다, 불법이다. 이거는 조금 단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더해보면 충분히 불법 영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변호사님이 법관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법관 생활에 비추어서 한번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법관으로 26년 근무를 하셨고 또 법조인으로 총 이제 35년째 근무 중이신데 영장 청구 법원을 중간에 바꿔서 하는 경우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뭐 법원에 오래 있었으니까 영장 전담 판사도 여기저기서 해봤는데 한 번도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도 해보셨는데 이런 적은 없었다. 예. 그렇죠. 좀 특이한 일이 많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것도 하나 좀 변호사님께 특히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구속영장 청구 당일에 와인 파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일에 와인 파티를 했는데 이것을 두고 오동훈 공수처장이 어제 전혀 후회 없다. 와인 한 잔 따라준 것은 맞다. 애쓰는 부하 직원을 위로하는 부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검찰 출신들은 이 부분에 상당히 반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그런데 중요 인물 영장 심사를 앞두고 와인 파티 이런 거 하는 일은 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뭐 부적절하다고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뭐 불법이 될 리는 없는 사안이고요. 네. 만약에 법원의 판사라면 중요한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와인 파티를 한다.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것으로 보긴 합니다. 예, 이게 사실 구속영장이 청구돼 본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영장 청구되면은 그때부터 밥을 못 먹거든요. 당사자나 당사자의 가족들은 밥을 못 먹는데 그렇죠. 네. 밥이 뭐예요? 잠도 못 자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는데 야, 이걸 와인 파티를 했다. 저는 인권의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수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법원에 오래 근무를 했고 그래서 적법 절차에 무엇보다 신경을 썼다. 그러니까 우동훈 공수처장이 나 법원에 오래 근무했고 그래서 적법 절차에 무엇보다 신경을 썼다. 나 당당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님이 이제 법관의 시선에서 보셨을 때 26년 차 그리고 35년 차 법조인의 시선에서 보셨을 때 이거 충분한 답변으로 보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의 최대 문제는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했다. 그리고 관할이 없는 서부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그런 문제가 있죠. 이렇게 불법을 어떻게 보면 밥 먹듯이 자행하는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불법을 밥 먹듯이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수사권이나 관할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수사를 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나 관할 부분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고 사법부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서부지법에서 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서부지법에서 이제 우리의 수사권이나 관할 부분을 판단을 한 것이다. 적법하게 판단을 한 것이다. 라고 이제 공수처장이 밝혔는데 저는 이분이 궁금하더라고요.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는 했지만 그 영장을 발부를 하면서 수사권이나 관할에 대한 직간접적인 언급은 전혀 없었거든요. 이거는 법관의 시선에서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예,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던 것은 사실이고요. 물론 체포영장을 발부한 두 분의 판사 그리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체포 적부심을 기각한 판사 등 네 분의 판사는 명시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적법한 영장이라는 전제 하에서 업무 처리를 했다고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앙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이 기각되었던 점, 또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2번이나 기각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에 말씀드린 4명의 판사의 판단으로 인해 수사권이나 관할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리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계속 주장될 사항이고 그렇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어야 그 법적 판단이 이름 종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와 다르게 법원은 3심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심이 아니기 때문에 1심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2심, 3심에서 꼭 그렇게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뭐 통신영장이 기각되고 뭐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그 다음에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2번이나 기각된 점 이런 등을 고려했을 때 이런 판사의 판단으로 인해서 수사권이나 관할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헌재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 여쭤볼게요. 헌법재판소가 지금 졸속 재판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과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만약에 결론이 나게 될 경우에 어느 쪽이든 간에 뭐 탄핵 찬성이든 탄핵 반대든 간에 어느 쪽이든 국민이 납득하지 못해서 국가가 분열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의 절차가 충분히 적법하게 그리고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어느 쪽도 불만을 갖지 않게 좀 장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했다면 이런 불만이 좀 없었을 것인데 지금 너무 졸속 위법이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국가가 분열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법관의 시선에서 보셨을 때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예, 저도 뭐 많이 걱정이 되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태고요. 불신한다는 의견이 거의 50% 가까이 되더라고요. 사실 말씀드렸지만 재판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이 공정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불공정하고 곳곳에 또 법 규정을 어기고 진행하는 면이 있어서 만약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정말로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기각을 해도 어느 정도 비슷하겠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절차적으로는 불만을 표출할 건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그 신평 변호사라고 계신데 아, 그분이 글을 굉장히 잘 쓰시고 저는 뭐 말을 해도 사실 좀 부드럽게 하는데 신랄하게 비판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 표현대로 이제 경어체가 아닌 형태로 제가 조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헌재는 형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소송 지휘권, 평의 등을 근거로 초법적인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구속력이 없는 선례가 법률의 효력을 앞선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저히 헌법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민망하고 조악한 재판을 진행해온 천박한 식견의 넋을 잃는다. 일부 재판관의 이념적 편향성이나 특정 정당과의 유착 현상은 수시로 노골화됐다. 이것이 외부로 드러나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뻔뻔스러움이 너무나 놀랍기만 하다. 헌법재판소의 위상은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참혹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제라도 깨인 의식을 가진 헌법재판관 누구라도 문형배 소장 대행에 유치하고 편집증적인 재판 운영을 과감히 박차고 나와 진정한 헌법재판을 실현하려고 애쓰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누가 손대지 않아도 스스로 가루가 되어 공중에 흩어져 버릴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누가 손대지 않아도 스스로 가루가 되어 공중에 흩어져 버릴 것 같다. 예, 저도 그 부분이 좀 기억에 남네요.